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김지석 렌샤오 그리고 박정환 타오실란의 대국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은 지금 형세가 좀 어둡습니다. 네, 이제 초반 첫 출발이 좋지 않았고요. 상대가 워낙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정확한 출입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초반부터 약간 끌려가는 형국인데 아직은 국면이 정리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무결점 바둑의 반격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아직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좀 팽팽하고요. 초반부터 네. 아주 격렬한 바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번 주에만 2패를 당한 이 김지석 선수. 네. 오늘 바둑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흔들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바둑을 주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좋습니다. 먼저 김지석 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렌샤오 구단. 일단 승부처 장면에서 잠시 멈췄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 예. 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이 이제 패감이 많았기 때문에 패를 걸어갔고 하나, 둘, 세 개의 패감을 사용하면서 일단 후기에 후퇴를 얻어내고는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마지막 수를 여기를 젖혀서 지금 이쪽 연타하는 패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여기서 이제 해소하는 것과 젖히는 것, 느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는 장면인데요. 앞서 제가 100이라면 여길 늘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과연 김지석 선수의 선택은 어떠할지. 더 이상의 패싸움은 부담스러웠을까요? 해소를 했습니다. 이 단수가 좀 네. 아프긴 한데 네, 이쪽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다음 흑의 수는 이 한 수고요. 여기 따내는 것도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잇자니 여기서 패를 이겼지만 뭔가 얻는 게 생각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흑 쪽에서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양이 나오겠는데요. 다시 패를 걸어가는 건 백은 그래서 오히려 네. 여기를 잇기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패감을 보고 나서 패감이 많다면 여기를 패를 걸어가는 걸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붙여 끊어서 정리하는 편이 아까 여기를 잇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패감을 많이 소진한 상황이라 네. 역시 이제 패와 관계없이 축이 유리하면 들 수 있는 이 날일자 사이 건너붙이는 게 나왔습니다. 돌파를 하고 끊을 때 이렇게 몰아가는 축이 지금은 백이 유리하다는 거죠. 계속 몰아가도 네. 지금 이쪽 백돌에 딱 걸리게 됩니다. 자, 끊어가면서 다시 불씨를 살려냅니다. 작게 버릴 수도 있을까요? 이 한 점을 버린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쭉 밀고 버리는 것은 좀 하책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버린 다음에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나가면 이렇게 한 대 머리를 칠 수 있는 자세로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돌려칠 수 있다면 백이 끊으러 갈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이고 해서 백도 아마 모양은 여기를 씌운다면 그냥 단수를 쳐서 둘 것 같습니다. 네. 나가면 그때 있는 게 아까보다 자세가 훨씬 좋죠. 역시 버리고 두어 갑니다. 네, 움직이질 않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둑은 다시 좀 장기전 양상입니다. 애초에 이곳에서 패를 걸어갔을 때는 네. 아주 급작스러운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되면서 뭔가 이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리로 득을 봤는데요. 또 그전에는 흑이 벌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로는 5대 5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바둑은 아직 승부가 한참 남았는데요. 네. 이 다른 대국을 보면 이미 승패가 난 바둑들이 몇 개 눈에 들어오고 특히나 이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수보월 항저우와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베이징 민생팀이 지금 네.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제외하면 남은 두 판은 승패가 이미 가려졌습니다. 자, 일단 네, 션페이란 네. 선수와 셰커 선수가 지금 속기에서 만났는데요. 속기 대국은 이미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끝날 바둑이 끝났고 네. 셰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스웨 선수와 리신청 선수는 장고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끝났습니다. 리친청 선수의 역할이 컸을까요? 그건 뭐 너무나 컸을 것 같은데요. 리신청 선수는 조금 이제 농담 삼아서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데 네. 농담 삼아서 한국 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민할 바에는 던진다. 네. 고민해서 승리를 추구할 바에는 차라리 승부를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속기파들, 네. 뭐 미위팅이나 커제 이런 선수들, 뭐 시에어라우도 그렇고 탄샤오도 굉장히 빠르게 둡니다. 근데 바둑이 불리해지거나 국면이 어려우면 장고를 하는데 반해 네. 리친청 선수는 국면이 불리하거나 바둑이 어려워져도 노타임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졌어요. 빠른 포기가 있었네요. 스웨 선수가 네. 리신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셰커 선수가 션페이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두 팀의 대결은 1대1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캐릭터 재밌습니다. 정말 속기가 엄청나게 강하고요. 근데 장고 대국을 해도 속기처럼 두니까 장고 대국에선 승률이 잘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그 신진서 선수가 네. 리친청 선수와 몇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속기로는 다지고 시간 있는 건 다 이겼습니다. 확실히 포지션이 있네요. 네. 그리고 승패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그 눈빛,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엄청난 천재과의 선수이면 분명하죠. 뭔가 쿨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는 흑도 하변이 두텁게 처리가 됐으니까 또 백이 주도권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정리를 끝낸 이후에 여기를 늘고 백이 덮어 씌우니까 네. 흑이 이쪽을 지키고 하나 젖힌 장면입니다. 흑돌이 이곳에 약간 열붐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서로 다 살아있는 형태의 들이기 때문에 좀 잔잔한 긴 승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미세한데 인공지능은 김지석 선수가 조금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몇 번은 흑도 가일수가 필요한 그런 형태인데요. 몇 번 놓는 것을 감안하면 한 21집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32, 39, 흑집은 한 55집 정도 납니다. 백은 한 33집 정도가 확정가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두텀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한 집도 세지 않았는데 백이 한 번 두면 뭐 5집 이상은 그냥 늘어나고
흙은 또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확정가는 확실히 흙이 많지만 바둑은 그냥 만만치 않다는 느낌입니다. 흐름도 그렇고요. 앞서 개가한 바로는 확정가에서는 흙이 반면 20집이 조금 넘게 앞서 있습니다. 흙은 더 이상 집이 늘 데가 없는 거죠. 거의 없죠. 네. 특히나 이제 2집과 2집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흙이 둘 때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100이 두면 제가 세지 않은 100집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곳은 뭐 비슷하게 보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곳의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흑돌을 공격하면서 앞으로 중앙이나 상변에서 좀 더 득을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패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타협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김지석 선수가 사실은 네. 좀 끝내기나 이런 세밀한 부분보다는 중반의 파괴력 그리고 부분전 수읽기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정상권이라면 사실 끝내기나 세밀한 부분이 약하고서는 뭐 절대 정상권에 오를 수가 없고요. 김지석 선수가 신예기사 시절에는 확실히 세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장기전 싸움에서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렌샤오 선수에게 좀 망가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큰 자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지석 선수 상변의 흑도를 왠지 노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형세는 어렵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럼 또 다른 한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환 대 타오실란 판으로 가봅니다. 자, 이 판은 조금 전 말씀드렸을 때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어렵다, 좀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에서 멈췄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초반부터 좀 수익기 싸움이 있었는데 네. 타오신란 선수가 이 축을 이용한 전투에서 좀 득점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 이 박정환 선수의 열분을 찔러 들어가면서 이곳 처리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전투에서는 흑이 약간씩 포인트를 올린 상태입니다. 흑의 마지막 수가 지금 이쪽 부근으로 조여 붙이면서 이 백도를 공격하는 과정이고 박정환 선수가 지금 한 칸을 뛰면서 타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선수가 되나요? 네, 안 받으면 좀 맛이 나빠 보입니다. 이쪽을 젖혔을 때도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어서 다 잡았던 귀의 흑돌이 지금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뒷맛이 있고요. 그렇다고 젖힐 때 이렇게 받자니 이번에는 여기를 이었을 때 지금 여기 단수 쳐서 돌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이 또 이렇게 받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끊기는 순간 잡힐 테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백의 최선은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지금 두 점이 선수로 끊어 잡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당하면
이것만 해도 한 선수 15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후수 30집의 가치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타오신란 선수가 두어가는 또 생각하는 그 흐름은 이쪽 부분을 공격을 통해서 상변에 백의 발전성을 지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박정환 선수가 반격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이제 그쪽 부분 또는 뭐 유의하다면 이쪽 부분까지 이 양쪽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이제 돌들이 상변으로 옮겨갑니다. 자, 들여다보면서 돌을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흙은 이 정도면 적당히가 아니네요. 네, 지금 오히려 백돌에 네. 대한 강한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구가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형태에 대해서 공격을 말씀드렸을 때에도 좀 이쪽을 신경 쓰면서 멀리서 공격을 가거나 뭐 그런 게 저의 예상이었다면 지금 생각보다는 타오신란 선수가 더 강하게 백도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의 흑돌은 뭐 크게 얇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예 가두고자 합니다. 아, 지금 막으면 일단 여기 젖힐 때 흙이 좀 반발할 수가 없고 네. 이 부친수는 부분적으로 조금 악수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여기를 젖혀서 이제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젖히는 건 확실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크게 악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실하게 젖힐 수만 있다면 백도 이 부분엔 좀 즐거움이 있죠. 이런 곳을 주면서 뭐 이쪽을 노리고요. 흙도 좀 뒷맛이 나쁜 자리가 됩니다. 네. 그냥 쉽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타오시나 선수 확실히 좀 괜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 상변 쪽에서는 뭐 그렇게 득점을 올린 느낌은 아닙니다. 계속 흙이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쉽사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은 적당히 누르면서 또 중앙 쪽에 진 모양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드디어 이제 반격이 갔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도 상변 쪽에서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한 곳인 그곳에서 뭔가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상변 쪽 계속 끌려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반격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에 이 붙인 수가 뭐 여기를 이 정도로 깨서 만족이다 이런 흐름은 지금 아니거든요. 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있고요. 이어야 되고요. 네. 여기를 나가면 여기서 흙도 끊어야 끊을 합니다.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예. 그냥 옆에서 타고 나오는 것은 뒤로 있고 여기를 끊고 나서 재차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이 중앙 쪽에 있는 흙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건 흙이 망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지금 일단 이곳은 박정환 구단이 수를 내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고 이렇게 나갔을 때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백이 수를 내고자 한다면 여기를 밀고요. 악수를 유도하는 거죠. 네, 덮어 씌우면 네. 중앙에 있는 흑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흙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거의 필연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순은 길지만 네. 필연인데 자, 이렇게 갇히고 나서 두 눈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흙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떨리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수순이 꽤 길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아마 박정환 선수가 이제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쪽을 움직일 것 같고요. 단수를 치면 따내면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어야 합니다. 네. 나가면 흙이 양보할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한다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필연이거든요. 살 수만 있다면 하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네, 이건 뭐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변을 안 받기에는 흙의 생사도 달려 있기 때문에 흙도 다 지켜둡니다. 자, 이제 왔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그곳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지금 좀 절망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거둬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그래도 한방 싸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4점이 잡힌다면 흑의 입장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살립니다. 여기를 나가면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교환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흑에겐 없습니다. 네. 여기선 뒤로 있고 나서 이렇게 끊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고요. 박정환 선수가 나갈 때 끊을 수밖에 없고 밀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 칸을 뛰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막혀서 잡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뒷공배가 또 없으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주고 끊어야 되고요. 네. 따내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여기를 두는 것과 이렇게 단수 쳐서 패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은 있는데 정말 이 흑진영에서 흑이 이렇게 패를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수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것도 패가 될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 젖히는 것은 거의 권리라고 본다면 흑의 입장에선 공격 갈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흑이 이쪽을 둬서 잡으러 가는 건 단수 치고 내려서면 집 모양이 풍부하니까 네. 흑은 그걸 감안해서 이제 여기를 찝어서 잡으러 가고 젖히면 있고 이렇게 처리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거의 패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순은 길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연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선 흑도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요. 네. 끊어갑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이 뒤바뀌지 않는 것은 수가 나긴 나는데 패가 된다면 또 아까처럼 흑이 뭐 잡히는 패가 아니라 그냥 백의 생사만 걸린 패가 된다면 흑이 이 패를 하면서 이 부근의 패감을 사용했을 때 백이 좀 패감 부족으로 이기기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박정환 선수가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대국자가 생각하는 당연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를 끊고 나서 이 장면에서 이쪽 단수는 흑도 좀 쉽지 않은 것이 아까의 패와는 달리 이건 졌을 때 이쪽 부분의 흑돌이 다 잡히는 패이기 때문에 이 백돌에 대한 패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은 패를 걸고 나서 이쪽 부분에 끊는다든지 하면서 패감을 사용하면 네. 그건 흑이 좀 곤란해 보이죠. 그래서 아까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형태가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그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역시 여기까지는 예상됐던 진행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찝는 수 말고는 또 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역시 그렇죠. 당연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수는 길지만 네. 어느 정도 고수이신 분들이 본다면 여기를 건너붙인 상태에서 여기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냥 한눈에 수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이 이을 때 빠지진 못하나요? 이 상태에서요. 네. 이 상태에서 빠지고 나서는 이 패를 버티면서 이제 이쪽 수상전을 버텨야 되는데 이쪽 수상전을 버티기에는 일단 이 두 점의 수가 몇 수 없고요. 뭐 여기 단수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해도 백이 이런 데를 내려서고 이런 데 흑이 따냈을 때도 계속 버티면서 이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떨지. 박정환 구단 일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과연 이 사활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됐고요. 박정환 선수가 젖혀가고 패까지는 무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나갔네요. 지금 음, 부분적인 백의 정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있고 네.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패는 분명 흑진영에서 큰 수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 패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벽한 연타를 하지 못하고 네. 어설프게 두 번을 두면 여기서 오히려 건드려서 수는 냈지만 손해이기 때문에 이 패를 반드시 이기거나 확실한 타격을 주는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패를 이기기에는 흑이 이쪽에 백돌에 대한 팩감을 사용을 하면서 이 패를 계속 이어간다면 이 백돌이나 이 백돌 중에 한 곳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판 전체를 둘러보아도 백의 팩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오히려 좀 방향을 틀어서 좀 더 상대가 껄끄러워할 만한 그런 변화로 이끌고 있는데 일단 백이 고전인 것만은 아직까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다시금 패 모양을 만들려고 할까요? 지금 뭐 이런 데를 잊고 나서 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부분적으로 수가 나질 않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서 살 수도 없고요. 결국은 이 패를 계속 버티면서 이쪽 부분의 흑이 팩감을 사용할 때 그것도 받아주면서 그렇게 패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 패만 이겨낼 수 있다면 여기 수상전은 이겼다는 겁니다. 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백도 이렇게까지 뭐 규모가 큰 패를 만들었을 때에는 다른 곳의 팩감은 다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팩감을 흑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에 맞는 팩감만 몇 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땐 역전이거든요. 좌상 말고 또 있을까요? 지금 거의 좌상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사용하는 이쪽의 팩감이 많은지 아니면 타오신란 선수가 이쪽에 사용하는 흑의 자체 팩감이 많은지 그게 이 바둑의 승패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박정환 선수도 네. 악수고 뭐고 뭐 물불 갈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전개인가요? 지금 패를 따고 여기를 뒀어요. 이건 좀 예측을 못했네요. 일단 뭐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따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마저 패감을 받아줄 수는 없는 게 이미 뭐 내친 거름입니다. 왜냐면 네. 여기를 받아주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여기를 내려서든 이쪽이든 받는 순간에 그때 가서는 흑이 이 백돌의 근거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를 흑이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해소를 해버리고 여기를 찔러서 혹은 뭐 이쪽 공격 가서 다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쪽보다는 이쪽 전체가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윤수는 당연한데 타오신란 선수가 여기를 따냈을 때에는 뭐 수익기에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둘 수 없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 하변에 백돌은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세 점과 싸우자고 하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박정환 선수가 위기는 위기입니다.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 흑은 이 수상전에 자신이 있는 건가요? 이 자체사를 네. 보면 여기를 둬도 또 따내는 게 선수가 돼도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은 못 살아 있고요. 그럼 박정환 선수가 재차 여기서 수를 내야 합니다. 근데 수내기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이런 데를 먹여쳐서 뭔가를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요. 이으면 쉽게 여기를 넘어가서 안 되고 패로 버티면 뒤로 치겠죠. 네, 이 네. 단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늘어가도 여기를 먹여치면 따내면 이렇게 단수 쳐서 안 되고요. 먹여칠 때 이으면 여기를 따내서 안 됩니다. 이거 박정원 선수 대위기입니다. 지금 묘하게 버텨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버텨갈 수밖에 없는데 여길 먹여치면 수는 납니다. 근데 일단 패감이 애매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패를 걸고 나서 이런 데 살고자 하는 패감을 사용을 하면 흙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백이 살아봤자 흙이 여기를 다 잡아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백이 집니다. 그럼 백도 중앙에 자체 팩감 2개를 써야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이쪽은 패감은 됩니다. 약간 악수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를 사용하고 따낼 때 여기를 따내고 뭐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여기를 준 수는 묘수입니다. 이수가 아니라면 백은 되는 게 없었는데 이수가 그나마 유일하게 이런 2단패 형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네. 네, 역시 우변에 백도 걸려있기 때문에 좌상까지는 쓸 수가 없었고요. 흙의 자체 팩감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자체 팩감으로 보면 여기를 따낼 때 이곳은 백이 한 수로 해소가 되진 않지만 흙이 다른 곳을 3번을 연타해도 여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자체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팩감을 사용한다면 여기 단수 치는 게 한 팩감이 있고요. 네. 따내면 이번엔 여기를 팩감을 사용하고 다시 따낼 때 흙의 유일한 팩감이 지금 여기 먹여치는 데 있습니다. 아, 그럼 따내고 네. 이렇게 따냈을 때 이제는 흙도 만패불청의 자세를 취할 테고요. 여기서 박정원 선수가 한 팩감 딱 한 팩감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를 뭐 악수가 되는 팩감으로 사용하는 흙이 이쪽으로 단수 쳐서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평범하게 백이 이쪽을 사용을 하면 그나마 흙이 이쪽으로 주면 백이 따내서 살 수는 있네요. 다행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흙이 단수를 치면요. 지금 수순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숫자로 표시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네 네. 당연하고요. 네. 잇고 따내고 필연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두고 다시 여기를 따내게 네. 되고요. 네,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이쪽을 두고 따내고요.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이쪽을 따내게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 팩감을 사용할 때 흑이 이쪽을 따내서 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내고 백이 이쪽을 둘 때 그때 조여 붙이고 여기를 가도 제가 볼 땐 흑승이고요. 자체 사활로 봐도 지금 어려운 게 여기를 두면 네,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는 건 이런 거거든요. 여기를 두고 빠지고 여기를 둬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언뜻 보면 살아는데 지금 여기를 갖다 붙이면 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갖다 붙이지 않아도 여기 젖혀 이어도 패가 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사활이 패라면 그리고 아까 해소도 흑이 이기는 그림이라면 지금 박정원 선수가 수를 내긴 냈는데 여전히 위기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팩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선 먹여치는 패 딱 하나 그 팩감 하나 차이로 지금 박정원 구단의 이 승부수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수가 안 보이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젖히는 팩감이요. 그나마 지금 박정원 선수가 그렇네요. 이게 최선이네요. 그러면 네, 넘어갈 수가 있네요.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잡으면서 해소를 하면 아까 사는 팩감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뒤로 치면 뒤로 치면 이제 여기를 두고 따낼 때 늘면서 이렇게 백돌이 살아있다면 그래도 여기 따내면서 해소가 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이 찜찜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잡으러 가면 네, 백이 꽤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하변은 확실히 산 거죠. 네, 지금 하변 쪽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 교환조차도 여기 백돌에 대한 악수가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있는 흙집은 정말 완벽하게 폭발을 시켰는데 여기가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요. 이쪽 부분도 틀어 막히면 위험하고 아직은 네, 역전에는 실패인데요. 그냥 따내서 쉽게 처리합니다. 네, 알기 쉽게 둡니다. 이건 뭐 거의 이겼습니다입니다. 지금은 네, 백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얻은 이익보다 이쪽에서 입은 피해 그리고 이 악수팩감으로 인한 여기서의 피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보면 박정원 선수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를 거뒀습니다. 다오실란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승부수도 보여주면서 변화를 꾀했는데요. 아쉽게 그치면서 결국 실패가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박정환 네. 선수가 이상할이 많지 이번 시즌에 이 중국 갑조 리그에서 잘 풀리질 않고 있고요. 오늘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좀 박정환 선수답지 않게 한 50수 언저리부터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좀 끌려가면서 막판에 멋진 승부수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조차 상대의 완벽한 수익에 막히는 좀 아쉬운 한 판이 되었습니다. 다오실란 선수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김지석 선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바둑은 아직 5대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차례인데요. 지금 여기를 젖히고 막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백이 좀 둘 수 있는 것은 이제 상변 쪽에 흑도를 좀 압박을 하면서 이제 그쪽 부분을 처리하는 것. 뭔가 백은 지금 확정가에선 뒤처지기 때문에 주변의 두텀을 이용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속한 이 베이징 민생팀이 이 대국을 제외한 채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판이 일단 중요하겠네요. 주장전이니까요. 네. 이 판을 가져가는 팀이 승점을 얻게 됩니다. 그 중국 갑조 리그는 각 팀에서 4명이 나와서 맞붙습니다. 네. 그래서 주장전이 중요해요. 만약에 2승 2패가 되었을 때에는 주장전 승리팀은 2점을 가져가고 주장전 패배팀은 1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석 구단이 속한 이 베이징 민생팀 입장에서는 현재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국을 패하면 1점밖에 가져가지 못하고요. 이 대국을 승리한다면 3대1이니까 그때는 3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장전이 중요해서 각 팀마다 주장전 나오는 선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네, 주장전이 한 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용병 선수들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몸값이 계속 뛰었고요. 네. 자, 아직 김지석 선수가 발톱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계속 선수 교환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쪽 부분 눈목자나 날일자를 갈지 아니면 중앙 부분을 갈지 결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흑도르에 대한 압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변에 조금이나마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흑이 탈출하면서 이 중앙을 깨면서 이 흑돌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흐름을 렌샤오 선수는 찾을 테고요. 김지석 선수는 최대한 유일하게 좀 약한 돌인 이 흑돌을 쉽게 살려주지 않으면서 좀 괴롭혀야겠습니다. 다음 흑의 한 수는 이쪽을 한 칸 뛰거나 이쪽 방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길 젖혀요. 그 수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네. 이쪽을 한 칸 뛴 다음에 젖히면 이 4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 4점이 아직 흑기 약점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조여 붙였을 때 다음 단수가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 있어서 흑이 아주 좋은 모양으로 어느 정도의 근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백이 집이 조금이라도 불꽃을 없애면서 흙도 타이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젖혀서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네요. 딱 5대 5의 승부로 지금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바둑은 앞으로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미세한 장기전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바둑이 중국 바둑의 후반전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왔거든요. 그것은 뭐 후반의 절대 강자 이창호 구단의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은 많았어도 믿을 수 없는 역전패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 네. 항상 그것이 이제 한국 바둑의 특징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위를 점한다는 느낌이 좀 옅어진 것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거에 이 한국의 최고 수준의 기사와 중국이나 일본의 최고 수준의 기사가 맞붙었을 때 그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덕을 많이 봤죠. 예전에 90년대 후지스베 준결승에서 조훈현, 유창혁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결승에서 세계대회 형제 대결을 펼쳤을 때에도 그 준결승에서 두 판 모두 반집 대역전승이었고요. 그 외에 뭐 마샤오춘을 상대로 한 이창호 구단의 대역전승. 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조훈현 구단이 이 중국의 신예 강자들을 상대로 뭐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역전승이 많았네요. 이세돌 구단도 이 도요타 덴소베 결승에서 창호 구단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래도 앞에 그 선배들의 정도보다는 조금 믿을 수 있는 정도이지만 역전승이 있었죠. 또 준결승에서는 콩지에 구단에게 시간 연장책을 패착으로 만드는 역전승도 있었고요. 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이 후반에 많이 발휘가 됐는데, 그 기운을 김지석 선수가 앞으로 물려받아야겠고 오늘 바둑에서부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후반이 그런 성격이 좀 옅어졌다면 초반으로 가보면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초반이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이번에 반대로 좀 옅어진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 중국의 어떤 초반에 공동 연구 이런 부분에서 한국보다 앞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 한국 기사들이 중국 선수들을 만나면 좀 초반에 고전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연구를 하고 뭔가 초반은 좀 엇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텁게 좌변도 보완을 해놨고요. 네, 지금 렌샤오 선수가 이쪽을 쭉 젖히고 단수 치는 사이에 김지석 선수는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두 번의 큰 자리로 과연 앞서 제가 계산했을 때 그 집 차이였던 22집을 만회할 수 있을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제 상변은 공격권에서 벗어난 거죠.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 여기를 따내는 것도 있고 네.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흑백 모두가 엷은 곳이 없고 미세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둑을 김지석 선수가 놓친다면 이 수가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에서 먼저 들여다보거나 해서 이쪽을 젖힐 타이밍을 안 내주는 그런 전략도 있었을 것 같고, 둔다고 해도 한 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수가 이 젖히는 수를 제격으로 만들어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바둑은 분명히 뭐 굉장히 미세한 어떤 반집 승부 혹은 뭐 한집 반 승부 이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8명이나 되는 이 한국 선수들이 중국 갑조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영훈 선수가 가장 먼저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샤청쿤과 맞붙었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후반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는데요. 자, 후반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김지석 선수의 판단이 어땠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격을 미루고 집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김지석 구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색깔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제 눈에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미세한 형세로 이제 마지막까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엔 하변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여길 젖혔고요. 밀 때 다시 한번 젖히나요? 그래서 가만히 넣을 때보다는 여기를 다시 한번 젖힐 수 있어야만 다음에 흙이 젖히고 백이 늘었을 때 이쪽 끊는 단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젖히면 흙도 이 교환을 안 시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이 된다면 아주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교환시킬 때 수로는 한 수 이 백돌이 오면서 자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바깥쪽 부분에 백이 선수 활용하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이 있어서 백이 여기 젖힌다면 흙도 이 상태로 다른 큰 곳을 향하고 뭐 이런 자리를 두나요? 그러면서 이제 끝내기 수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백이 3번 연속으로 큰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집으로는 많이 따라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텁게 4점을 잡아줍니다. 렌샤오 선수는 계속해서 흑돌 안정에 힘을 쓰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정말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와 여기 교환인데 지금 제가 세본 바로도 흙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원래 굉장히 미세했는데 이쪽 부분에서의 처리로 렌샤오 선수가 한 반보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딱 그때 움직였거든요. 네, 이제 큰 자리라면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뭐 날일자나 혹은 뭐 이렇게 2선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이 중앙 쪽, 가장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김지석 선수가 어디까지 경계선을 그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렌샤오 선수가 조금씩 포인트를 끝내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방금 전에 한 10수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상변의 뒷맛을 없애놓습니다. 지금 그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흙이 여기를 치중 가고 받을 때 이쪽을 틀어 막거나 이쪽을 밀거나 해서 이제 수가 나기 때문에 보기보단 큰 자리이고요. 두 칸도 아니라 한 칸으로 좁혀서 두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몇 집 정도를 내야 하는지 한번 계산을 네.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사석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반상에서 사석을 세워보겠습니다. 14개고요. 15, 16, 17, 18, 19, 20. 지금 흙이 여기를 합쳐서 한 45집 정도고요. 여기를 21 정도로 셌었었는데요. 흙이 한 66이나 67 그 정도 납니다. 딱 상변에 10집 정도 늘은 만큼 집이 불었습니다. 100집은 네.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여기가 100이 하나를 미리 따냈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일곱, 스물여섯, 스물아홉, 서른, 서른다섯, 35집. 지금 그럼 30집 정도의 차이인데 최소 상중앙에서 20집 이상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31집이나 32집 네. 차이인데 그렇다면 25집 정도는 이제 여기서 내야 합니다. 25집을 낼 수 공간이 있는지 나올까요? 한번 보면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키면서 어느 정도 둘. 윤곽이 나왔는데요. 스물, 스물둘, 스물셋. 지금 딱 한 이 정도 선까지 다 집이 난다면 이제 그 정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세한데 이제 제가 불안한 것은 여기서 이제 흑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깎다 보면 약간 흙이 불어날 여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불안할 뿐 바둑은 뭐 역시나 미세해 보입니다. 젖힌 걸로 봐서는 바로 중앙 쪽으로 지켜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칸 정도만 두더라도 흙집이 몇 집이라도 생기겠네요. 네, 역시 서두르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두어갑니다. 백이 그 25집 지키려면 중앙 지금 받아둬야 하는데요. 지켜달라는 얘기인데 안 받겠죠? 일단 이쪽으로 그냥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흐름이. 어쨌든 김지석 선수도 크게 불리한 건 아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흑도 반발을 합니다. 네, 거듭 세워봐도 아까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흙집은 다시 한번 세워보았는데도 한 66, 7 그 정도. 이제 여기 집이 좀 불어날 여지는 제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백은 35. 그럼 여기서 이제 25집 정도 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후수로 25집을 확보하면 이쪽 부분에 흙이 먼저 가면서 약간 흙이 좋은 정도의 바둑입니다. 네. 그래서 김진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를 흑돌을 지금 끊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를 완벽하게 끊으면서 같이 이렇게 탈출을 하면 서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흙의 모양을 약간 지우고 그 다음에 손이 이쪽에 돌아온다면 기본적으로는 바둑이 미세한데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흙이 좋아 보이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흙이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세지 않은 부분이 흙집이 조금 불어납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렌샤오 선수가 조금 우세해 보이네요. 지금 바로 끊어가는 것은 흑돌이 여기 오면서 이 백돌에게도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당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쪽을 뭐 민다거나 말몰 둔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약간 흑 쪽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텐데요. 이쪽 부근은 백이 소원을 먼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부근에 흙 모양을 완벽하게 지었다고 하기에는 흙은 거의 연결인 상태에서 백의 연결이 뭐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 흙이 좀 괴롭힐 여지가 남게 됩니다. 중앙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네, 김영호 선수는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전해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박정환 선수에 이어서 이영구 선수도 양카이원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명의 한국 선수들은 아직까지 대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쪽보다는 여기 한 칸 네. 뛰는 수. 이 자리도 물론 이 자체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그 흙 집이 날 여지를 없애면서 지금 받는다면 백집도 날 수 있는데, 지금 흙이 먼저 이곳에 손을 댔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경계선까지 백이 확정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지금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선수라면 사실 흙도 많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약간 깨지면 그만인데요.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백이 이렇게 끼우는 것은 흙이 찝어서 받으면 수가 나질 않고요. 그럼 웅크려야 하나요? 백이 최대한으로 둔다면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웅크리고, 지금 여기 끼우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백도 여기서 또 이쪽을 끊을 수는 없어요. 끊으면 뒤로 둬서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야 되고요. 근데 흙이 이렇게 있는다면 이거는 꽤나, 이건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수가 났는데요. 네. 아까 상황에서 흙이 그곳이 급소군요. 이쪽을 네. 젖혀서 받으면, 끊어도 다시 이렇게 두면 이건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렌샤오 선수가 이쪽을 교환시킨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이 한 칸 정도가 아니라 한 두 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두 칸도 그렇고요.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이렇게 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수순 좋게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김지석 선수가 선수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를 뽑아서 이쪽을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네. 선수를 뽑지는 못했고 대신에 후수였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집으로는 득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이쪽을 렌샤오 선수가 찔러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해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쪽 처리가 끝이 나면 사실 끝내기에 있어서만큼 뭐 크게 어려운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원래 예상했던 자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백이 제가 센 것보다 한 4집 정도는 불어났는데 이쪽에서 그 정도로 막을 수 있을지. 네, 우려했던 부분을 찔러 들어갑니다. 그럼 밀지 못하고 늦춰받아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또 꽤 당한 건가요? 아까 이제 여기가 선수인지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봤냐면 네. 여기를 두고 나서 여기를 찔렀을 때 만약에 백돌이 이곳에 선수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흙이 여기를 꼬부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찝고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를 끝낸 것과 이쪽 끊는 게 맛보기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를 두는 게 백이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밀고 나서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를 끊는 순간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냥 흙이 여기를 연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뭐 늦춰야 할까요? 근데 늦춘다면 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여기를 찌르는 게 있고 이렇게 되고 여기 끊는 게 남아 있다면 이건 역시 꽤 당하는 거라서 뭐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렌샤오 선수가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밀어갔습니다. 밀어갔습니다. 어쩌면 김지석 선수가 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선수는 아니라고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아까처럼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다 조여 붙일 거 조여 붙이고 뒤로 씌우는 게 방금 전에 한 칸보단 낫다는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네, 렌샤오 선수도 지금 뭐 들어가질 않습니다. 묘한 끝내기인데요. 이쪽 부분을 좀 네. 노리는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만 보면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고 받을 때 이 단수가 기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집으로 꽤 크게 했고 여기 백돌이 좋은 위치입니다.
흑이 먼저 호구를 치기 전에 방비를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받아둡니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네. 큰 이유가 일단 역끝내기이고요. 백이 두면 선수인 끝내기를 흑이 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본다면 흑집이 아까와 비교했을 때 여기 세 집이 들었고요. 백집이 두 집입니다. 그럼 이 자체만 다섯 집의 차이가 있죠. 선수 다섯 집이면 후수 열 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장면에서 뭐 굉장히 큰 끝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정도로 할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느는 게 득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날일자를 줄 거라면 이 교환은 왜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팩감이 많다면 안 받고 싶은데요. 뛰는 게 워낙 크잖아요. 아, 뭔가 반발을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팩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이죠? 여기를 두면 아, 그 패가 아닌가요? 여기를 두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여기를 끼우는 변화였거든요. 이곳을 두면 단수를 치고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먹여치면 지금 이 백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좀 어렵지만 뭔가 패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김지석 선수도 지금 이수에 대해서는 반발을 꽤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네. 정리가 되는 대로 계산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렌샤오 선수가 그 전에 상황이 조금 좋았고요. 지금 여기를 하나 해두고 나가지 않는 걸 봐도 그렇고 김지석 선수가 이렇게 밀어가는 걸 봐도 그렇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두 선수 모두 흑 쪽이 조금 좋다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 하면 네. 뭐 저도 실전에서 이 선수와 많은 대국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 순간적인 꼬아먹기의 달인이거든요. 표현은 좀 이상했습니다만 네.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어 하다가 갑자기 그냥 끝나버리는 그 순간 펀치의 장인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바둑도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해보죠. 자, 지키기 전에 선수 교환을 최대한 해두고 있고요. 네, 미세하게나마 흑 쪽으로 약간 기울어 보입니다. 김지석 선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김지석 선수 지금 중앙 쪽에 하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렌샤오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 많네요. 중앙을 더 들어갈지도 의문이고요. 여기까지 있고 둘려나 보군요. 네,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네. 이쪽으로 반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어서 네. 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붙이고 나서 이쪽 부분에 좀 흙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약간 터지는 뒷맛이 있고. 지금 먼저 호구 친 수는 여기를 하나 치받아 두고 막을 때 여기를 호구 치면 나중에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여기를 호구를 쳐서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칠 수 없다면 지금 호구 치기에는 여기를 단수 치고 빠져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뚫리니까 예. 여기를 백에게 이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반발심 생기지 않을까요? 실전도 반발했어요. 그쪽으로 간 건 이해는 가는데 중앙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저렇게 단수를 치면 네. 여기를 잇는 것은 아슬아슬한데요. 이 상태에서 한 칸 뛰면 백은 세수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고 이 흑돌은 여기를 둬봤자 따내면서 여기가 단수이기 때문에 세수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백이 잡힙니다. 그럼 백은 따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잇고 늘고 뚫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많이 깨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중앙 쪽은 많이 깨졌는데요. 이쪽 부근에서 백이 늘어난 게 한 2집, 그리고 흙집을 없앤 게 한 합쳐서 한 세네 집, 세네 집을 깼는데 이쪽 부근은 근데 원래 여기가 이제 터진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해 득실인데 문제는 이제 원래 흙이 좀 좋았던 흐름에서 네. 좀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 오히려 거기 엿끝내기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네. 끝내기에서 이 자체 끝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두터움이 있는 것이 일단은 좀 엿끝내기성이기도 하고요. 백이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서 한 점을 연결시켰다면 이쪽을 흙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성 끝내기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나중에 끝내기에 따라서는 이 사활에 조금이라도 이제 집으로 득을 보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터운 자리를 두었는데요. 백도 큰 자리 차지했습니다. 지금 사석이 2개 차이인가요? 네, 지금 백이 3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네. 백이 3개를 더 따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계가로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흑의 선택들이 확실히 무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보였었고요. 미세하게나마 흑이 앞서 있었는데요. 과연 김지석 선수가 끝내기에서 좀 득을 봤을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득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 애초에 계산한 거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맞바꿨고요. 이쪽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는데 제 계산으로는 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한 반집이나 한 집 반 정도 약간 이제 흑이 우세한 바둑이라고 생각했던 그 흐름에서 지금은 한 집 반이나 두 집 반 조금 더 당한 것 같습니다. 덤이 일곱 집 반이긴 하지만 렌샤오 선수가 네, 확실히 우세를 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뭐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흑은 팩감을 쓴다든지 딱히 변화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렌샤오 선수가 워낙 또 계산이 정확한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우세를 확신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이제 두 대국자 모두 뭐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 네. 김지석 선수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은 김지석 선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네, 아주 작은 차이로 이제 역전을 허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 중앙전 공방에서는 그냥 서로 자신의 역할을 한 정도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렌샤오 선수가 여기를 쭉 돌파하면서 지금은 흙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아주 미세한 반집 승부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이제 남은 큰 끝내기라면 여기를 막는 것, 여기 한 점을 잡는 것 그쪽 부분이 큽니다. 네, 한 점을 잡았습니다. 후반 들어갈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 바둑은 반집 승부, 차이가 많이 나봤자 한 집 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정말 그게 맞긴 맞네요. 그때보다는 김지석 선수가 조금 당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백은 상변 넘어가는 끝내기 선택을 했고요. 이제 남은 끝내기는 상변 또는 우하 정도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네, 좀 아쉽지만 질 것 같은 바둑입니다. 한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 렌샤오 선수가 우세해 보입니다. 덤이 7집 반이라는 점이 든든하긴 하지만 그러기엔 차이가 꽤 벌어졌네요. 지금 김지석 선수가 이런 데 젖히면 일단 무조건 맞고 버텨야 돼요. 또 눈에 들어오는 팩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다 버티면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젖혔습니다. 여길 바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를 네.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막을 수 있다면 이렇게 호구 쳐서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일수가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면 여기를 찌르고 찝었을 때 다시 한번 받아야 되니까 한 집 손해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후퇴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뭐 그냥 앉아서 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백도 이제 이런 팩감이나 이쪽 부분에 팩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저것은 무조건 막아야 네. 합니다. 네, 지금 한 집이 아쉬우니까요. 김지석 선수 지금 좀 패색이 짙어졌다면 이 판 놓치게 되면 이번 주는 김지석 선수에게는 잊지 못할 한 주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잊지 못할 한 네.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렌샤오 선수에게 한 선수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다는 것은 특히나 이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에만 삼성화재배 1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게 이틀에 한 판씩 두었는데 그 대국을 모두 패한다. 이것은 나는 저 선수에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안 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참 이 바둑 승부의 어떤 깔끔함이 바둑은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심판 판정도 없고 홈 텃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승부의 깔끔함이 오히려 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김지석 선수 성격상 본인에게 용납이 잘 안 되겠죠. 네. 지금 이쪽으로 이제 패를 걸어가서 네. 따낼 때 이렇게 흙이 도주면 좋겠어요. 흙도 뭐 이런 데 패감은 있긴 합니다.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백도 이쪽 부분에 아직은 패감이 있습니다. 또 여기 찌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도준다면 제가 볼 땐 이건 역전 가능합니다. 딱 이 상황에서 렌샤오 선수가 뒤로 있는다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한 반면 10집 정도, 반면 10집의 차이로 렌샤오 선수가 우세합니다. 아, 이었네요. 아, 이었습니다. 네.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중앙 부분에서 생각보다 백집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네, 많이 눌렸어요. 반면 10집도 조금 두텁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 10집, 11집 그 정도 차이라면 덤이 7집 반이라고 해도 역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기사인데 한국 선수들에게 그렇게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주에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뭔가 자신감을 얻고 나면,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에 있어서 네, 이 선수 지금 랭킹이 2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뭐 그런 것을 빗대보면 앞으로 이 한국의 정상권 선수들이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굳건히 지켰던 중국의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으니까요. 네. 좀 상변 이 마지막 한 수를 봤을 때 물러났는데도 이제 상대 입장이 김지석 선수로서는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즌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지금 평소보다는 좀 승률이 떨어진 채로 54% 정도의 승률인데 네. 오늘도 일단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가장 먼저 김명훈 선수가 샤청쿤 선수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지만 그 뒤에 이제 박정환 선수가 패했고요.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지금 양카이원 선수에게 패한 데 이어서 이동우 선수가 당이페이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판이 이 판을 포함해서 신진서 선수도 좀 출전을 했고 최철원 선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변상일 선수도 리웨이칭 선수와 싸우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중국 갑조 리그라는 것이 세계 대회가 아니고 국가 대항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아픔의 강도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이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해줘야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감도 얻고요. 또 어떻게 보면 훗날에 이제 후배들이 중국 갑조 리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엔 조금 이상하리 많지 부진합니다. 특히 박정환 선수의 중국 갑조리그 2승 5패라는 성적은 좀 믿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 2017년에는 9승 4패를 기록했는데 김지석 선수는 그래도 올해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박정환 선수가 부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의 또 한 판의 빅게임이었던 그 신진서 선수와 중국의 천여회 선수의 대결. 이 대결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와 한국 랭킹 2위 신진서 선수가 가장 좀 껄끄러워하는 중국 상대를 꼽아라 하면 뭐 커제 선수는 실력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뭐 누구나 꼽는 선수라면 그 한국 랭킹 1, 2위 선수에게는 아마 천야오의 선수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일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진서 선수가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 참 앞으로가 더욱 두렵습니다.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세계 대회에서 어떤 포텐이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한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가 조금 두려운 그런 면이 있는데요. 뭔가 메이저 세계 대회에서 4강에서 이 선수 이름을 본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네. 실은 랭킹에 비해서는 좀 세계 대회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죠. 네. 특히 중국 팬들은 네. 그 댓글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뭐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네.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례로 예전에 그 구리 선수가 중국 랭킹 1위일 때 세계 대회에서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굉장한 공격을 받았었고요. 나중에 잠깐 이제 중국 랭킹 1위를 했던 저우르이양 선수도 그 한때 이제 친한파로 유명한데요. 네. 이게 정말 한국 선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 선수들에게 세계에 대해서 계속 패점을 안고 이제 자꾸 싸워줘서 넘겨줬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서 친한파로 불렀는데 그 선수도 댓글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바둑계에서 댓글로 고생하는 그 바둑인 중에 한 명이 왕레이입니다. 아, 왠가요? 그 중국 여자 대표팀 코치인데 그렇죠. 한국 여자가 너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아. 중국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댓글에서 그렇게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거긴 선수가 아니라 코치로 가는 걸까요? 그 여자 선수들이 한국 여자 선수들에게 안 되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 네. 네, 이제 그 여자팀 코치에게 그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 바둑은 김지석 선수가 좀 힘들게 된 것 같고요. 반면 11집 정도의 차이, 역전할 수 없는 차이로 지금은 부족합니다. 네, 여기서 김지석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차이가 크진 않았는데요. 뒤집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일단 여기서는 포기를 했는데 초반에서 봤을 때는 완패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 이 바둑판에서 네. 오늘 바둑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초반의 접전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김지석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로 여기를 붙이고 나오면서 이 먹여친 수가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수가 부분적인 굉장한 호착이어서 초반 출발은 백이 조금 괜찮은 그런 출발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쪽에서는 좀 자중을 하면서 계속 두터움을 쌓아갔는데 이제 이쪽 부분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여기 벽을 쌓고 나서 바꿔치기 이후에 여기를 걸쳐갈 때까지 바둑은 굉장히 팽팽했고 특히나 이 패를 들어가면서 바둑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약간 미세하지만 백이 좋다고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그래프도 김지석 선수의 약간의 우세를 나타냈던 상황에서 이쪽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갈지 아니면 타협을 할지 딱 그 상황에서 김지석 선수가 좀 멈칫한 것이 이 바둑의 패인이 되었고요. 이쪽에서 한 칸 뛰고 이쪽 저침을 허용하고 다시 한 칸 뛰면서 열받던 흑도를 안영을 주고 그냥 장기전을 가는 선택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좀 찬스가 없는 바둑이 되었고 렌샤오 선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김지석 선수에게 정말 뼈아픈 6일 동안의 3패를 안기는 최초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좀 불안한 점이 오늘도 그 전과 같은 패턴이 될까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삼성화재배에서 두 번의 대국과 오늘 대국이 아주 비슷한 느낌을 좀 줍니다. 네. 실리로는 조금 앞서 나가면서 렌샤오 선수가 실리로는 김지석 선수에게 앞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좀 끈끈한 그런 버티기와 그 강력한 후반을 바탕으로 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요. 렌샤오 선수 앞으로 분명히 한국 선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그 경계 대상 중에 한 명이고 김지석 선수는 그 이번 주에 패배를 교훈 삼아서 네.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정환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의 대국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명훈 선수는 가장 먼저 승전보를 알려왔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박정환, 김지석 선수를 비롯해서 이영구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최철환 선수, 변상일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대국 중인데 좀 좋은 결과로 바둑 팬들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 한국 선수들이 한 60% 정도 되는 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부진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